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가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인데 오늘이 임시 공휴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다. 또 길게 봐가지고는 지난 토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연휴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뭐 눈, 비, 뭐, 눈비가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서, 어, 귀한 길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내용, 그리고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인 어, 그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차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합세를 하는 것도 뭐 그쪽이 싫어하든 어쨌든 합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어,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무조건 하고. 자, 일단 제일 먼저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KOK에 관련되는 이 사업이 지금 KOK 재단에서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KOK 재단을 상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KOK 파운데이션 재단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개발사가 어떻게 보면은 개발사가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런데 이 개발사라고 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쪽이 미디움 뭐 LTD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고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미디움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업체가 개발사가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모든 자산, 개인 키, 그다음에 정책, 뭐 관련 사업 문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다음에 이들이 되게 그 좀 뭐 바보스러운 내용을 좀 띄운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한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이고 글로벌 비즈니스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어,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그 웃기는 소리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재단 설립이 2019년 11월 6일 그런데 4월 15일, 21년 4월 15일에 기사에 보면은 KOK 플레이 플랫폼 인수를 KOK 재단과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뜨고 5월 7일에는 요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데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실제 관계는 KOK 재단과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요 이름만 나타나야 되지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투데이에 가가지고는 미디움이 인수를 부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KOK 운영 관련 추가 안내 KOK 공지상에서는 이게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식회사 미디움 요거는 거기 있는 공지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해지 종료되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수를 또 인정을 하지요. 여는 부정을 했고 이거 자체로는 인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판종 대표이사 다음 대표이사가 정윤호 대표이사라는 사람인데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상에는 또 요 내용을 보면은 용역 관련되는 그 계약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 계약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인수를 또 인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6월 말부로 이때도 6월 말부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내용이 있어요. 6월 말로 그 계약은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22년 12월 14일 돼가지고는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공지를 KOK 공지를 통해 가지고 또 인수를 인정을 해요. 뭐만 하지 않았느냐? 그 KOK 파운데이션은 재단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서 재단의 역할, 권한 및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들의 판단은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송가병 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것도 잘 되고 못 되고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전 재단 저기 의장인 김판종 씨.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KOK 플레이도 그렇고 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발 조치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 내용인데 공지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일자별로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4월 21년 4월 15일쯤에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게 KOK와 KOK 재단과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5월 7일 돼 가지고는 미디움 LTD는 사라져야 되지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보여드리다시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데는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없애야 될 미디움 리미티드 메타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속여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어디가 움직였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또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수차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했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고 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한 3주간 있었던 그 팀이요.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짓거려 왔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금이 존재하는 시점은 여기까지다. 국내 거래소에 최소한 몇 시간 정도, 만 이틀 또는 만 하루, 그는 이용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요때까지는 피해자의 돈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후에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폐라고 뭐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암호화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상자산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암호화폐로 내가 갖게 되는 순간, 결국에는 이 내 현금이라는 거는 그 매도한 사람의 것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현금은 그래서 매도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던 이 상태에서 내 현금은 없어진다. 스테이킹 예치는 암호화폐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달러든 원화든 원금은 암호화폐 개수다. 그 암호화폐는 우리가 스테이킹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지고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를 당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기망을 한 내용 중에서 이 원금도 돌려주고 그다음에 고수익도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원금도 돌려주고 고수익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사기가 아니지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현금을 1,000만 원치를 했다. 내가 출발할 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1,000만 원을 사기를 친 놈들이 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원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말이 되지요. 근데 가상자산을 스태킹을 했어요. 그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보관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보관되어 있는 거를 사기꾼들이 해쳐먹었느냐, 빼갖고 가서 지들이 그거를 해쳐먹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거를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를 해쳐먹기보다는 그게 또 내가 원금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 자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사람 중에서 뭐 비트이더 USDT로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뭐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비트이더 USDT로 내가 했는 사람들은 비트이더 USDT로 받아가겠다. 그러면은 그게 원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스템적으로 돌려받는 게 비트이더 USDT가 아니고 KOK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KOK이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그 스테이킹을 했을 당시에 뭐 그 이야기도 다 집어치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이더 USDT로 한 사람들은 비트이더 USDT로만 받아가겠다. 이게 원금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몇 명이 될지를 따졌을 때 우리가 80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됐다. 그러면 10만 명 외에 70만 명은
KOK로 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비트이드 USDT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지가 넣는 게 뭐냐를 따졌을 때, 그냥 KOK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모든 KOK를 내가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냐, 못 받을 거냐라고 따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기가 되겠어요. 근데 주장이 잘못되는 부분이 US 달러라고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US 달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헷갈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 스태킹이 되어 있는 것, 그럼 보관이 어디에? 뭐 처음에 누가 잡아넣든 간에 그 예치를 한 것들이 어느 주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재단이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관을 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지금 누가 하고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재단은 지금 뭐 재단 이사장이 그 3기, 4기, 3기 최영규 이사장, 4기 토마스 프레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쪽에서는 고소도 했는데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그걸로 해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을 받는 동안 6개월 동안은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다.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우리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거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가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과의 이메일 내용에 보면은 재단에서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뭐 정해졌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 지들이 하겠다. 그 권한이 지들한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차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거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지갑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내 지갑에 들어있던 게 이쪽 그 스테이킹 지갑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요 보라색 박스를 누가 개발을 하고 이거를 V3라는 걸로 해가지고 나온 앱의 모양이 이거지요. 앱 자체의 그 프로그램이 이 업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죠.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는 것까지 누가 아느냐? 기존의 운영사가 없어지고 이런 개발을 하는 용역사가 사라지는 상태에서는 여기밖에 몰라요. 재단 이사장도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대요.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 보면 할 말 다 했잖아요. 누구만 알고 있느냐. 그것까지 확인된 거예요. 자, 우리가 편안한 대로 법에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에서 제가 이게 뭐 억하심정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그런
식의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피해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주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그냥 현금이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현금에 해당이 되는 현금은 보증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그냥 1,000만 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넣는 게 1,000만 원 뭐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1,000만 원은 똑같은 1,000만 원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뭐 가치로 봐가지고 1,000만 원 넣을 당시보다는 더 적은 뭐 950만 원,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로 봐가지고는.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 당시에는 한 개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1,100원이 됐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의 가치는 뭐 10% 정도 까지니까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 정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라는 그 숫자대로 그 금액대로는 원금이지요. 그러면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을 암호화폐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개를 넣었다. KOK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뭐 한 개를 넣었다. 아니면 0.5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KOK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넣을 당시에 1달러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 0.00002가 됐다. 그러면은 1달러 때 1,000개를 넣으면 1,000만 원이에요. 천 달러예요. 1,000달러치의 가치가 있었어요. 거래소의 가격이 1달러였으니까. 근데 이게 7달러가 되면은 7,000달러가 돼요. 개수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시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시스템이 좀 다르지요. 요, 내가 스테이킹 했던 게, 1,000개를 넣었지만은 거기에 1,000개를 넣었는데, 넣을 때는 분명히 1,000개를 넣었는데, 그때 플랫폼 가격이 뭐 1.2달러였다. 그러면 1,200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 이게 스테이킹을 했던 거를 해지를 해가지고 막 올라갔을 때는 해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요 스테이킹 됐는 것만 따져가지고는 그런데 보상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올라갔을 때 팔면은 그때 보상을 받을 때는 1달러 할 때 뭐 보상을 뭐 하루에 한 10개를 받았다. 근데 7달러 하면은 뭐 1점 몇 개 정도, 1점 한 2개?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10개를 받았는 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이걸 내다 팔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익을 보지요. 그리고 해지했는 것까지 다 빼버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원금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원금처럼 보이는 그 숫자만큼을 내가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게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냐? 스테이킹의 가장 큰 단점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려갔을 때 문제가 되죠. 근데 스테이킹의 가장 큰 단점이 거래소의 가격하고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근데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내 지갑 속에 넣어놨다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할 때는 이거는 언제든지 그 내가 좀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좀 높은 가격에 팔면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지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넣지를 않고 어 이때 들어갈 건지 또는 이때 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하고 그냥 쥐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차익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살얼음 판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갑에 넣어놨을 때
보상이 뭔가 이루어지느냐? 없죠. 그거는 보상 받아놓은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지갑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거에 준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요. 거래소에서도 보상이 안 이루어져. 내가 KOK에 들어와 있어도 그냥 내 지갑에 넣어놨을 때는 보상이 안 이루어져요. 스테이킹이 되어 있을 때만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테이킹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래소의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된다. 이게 스테이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스테이킹이라는 용어가 약관에 이용자 약관에 보면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있어요. 근데 채굴 서비스는 없어요. 왜?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앱을 개발을 하면서 채굴이라는 용어가 이거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식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 근데 기능 자체는 스테이킹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금의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금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은 내가 들어갈 때 개수로 들어갔고 그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업무상 매임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어,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때는 올렸는데 내려갈 때는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을 한 행위의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가격이 이렇게 이게 거래소 가격이고 이게 플랫폼 가격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갖다 붙어 가지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자체가 들어갈 때 요만큼의 갭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나올 때는 요만큼의 갭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이 손실도 사실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랫폼 가격을 초창기에 계속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벌어져 버렸어요. 올라갈 때는 이게 조금 올라가면 계속 따라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러 번 했다 그랬죠. 내려올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7달러는 고정이 돼 있고 거래소의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를 누가 잡고 있었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고소를 또는 고발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한 짓이지요. 뭘 근거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근거로 뭘 할 수 있대요. 거래소의 가격은 데이터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또 지지를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그뭐 밥차까지 보내가면서 푸드트럭까지 보내가면서 이 시위를 하는 쪽에 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사기라든가 유사수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걸 수 있는 데는 커뮤니티 풀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가치가 일단은 그거는 가치를 떠나 가지고 KOK라는 것 자체가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뀌었고 코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또 그대로 두지 않고 케이스타로 바꿨고 자산 이전을 하면은 자기가 이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지만은 뭐 150일, 200일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넣었던 거를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계속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사기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기 정말 제대로 그냥 좀 파헤쳐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울산경찰청에서 어, 지금 오늘이 27일이네요. 그러면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 한 달, 한 2주간, 한 달 2주간 정도를 아직도 진술인 조사, 그러니까 모발인 진술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은 울산경찰청에서 사기 유사 수신 그 방문 판매법으로만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팀장을 통해 가지고 수사팀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수사는 한 적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떠나 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강남경찰서에서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불송치를 했지요. 검사가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지요. 그거를 강남경찰서 5개월간 재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산경찰청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이첩, 그러니까 이 수사 담당을 넘겨버린 거죠. 재수사 결과를 그냥 검찰청에 넘기면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면 되는데, 넘겼다는 것도 일단 여기에서 무슨 또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의심스럽고, 울산경찰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으로 하면은 한 달 2주 정도가 지났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2번을 넣었고, 그 다음에 어, 2월 12일, 뭐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으로 2월 12일에 울산경찰청에서 집회 시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했냐.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직접 스태킹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대신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금이 재단이든 뭐 심지어는 뭐 송씨라는 사람한테 넘어가 있지 않냐 또는 뭐 운영사에 넘어가 있지 않냐라고 내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게 그렇게 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어둔한 정말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제가 이 싸움에 대응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주장으로 가면은 지금 이 레벨이 뭐 예를 들어 3레벨, 뭐 5레벨. 근데 여기에서 레벨 중에서도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소개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금액도 좀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실제로 소개를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그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직추, 직추천 외에는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팔성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거기에다 글로벌 뭐 인센티브 또 1%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관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한 40만 명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쭉 연결이 돼 가지고 한 40만 명이 됐다. 어떤 사람은 뭐 4,500명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3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이 그 중간 모집책, 뭐 모집책에 안 속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직접 받고 내가 그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줬고 뭐 그런데 그게 어 그러니까 어 암호화폐를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에 내보내갖고도 팔 수가 있고, 내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뭐, 이게 일반 주식과 같다 그러면은 세금 포탈이라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트랜잭션을, 어, 트랜잭션을 해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내 지갑에서 그 사람 지갑으로 보내줬다. 그럼 수수료는 들고, 그거 끝이잖아요.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 수수료, 사고 팔고 할 때 수수료, 뭐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놈이 플랫폼 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7달러 할 때 거래소의 가격은 3.5달러 또는 1달러 됐을 때 플랫폼 가격으로 현금을 바꿔서 플랫폼 가격으로 줬으면은 요놈은 분명히 사기꾼이죠. 이런 것들은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기냐, 유사수신이냐, 뭐 방문 판매법 위반이냐, 또는 업무상 배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졌을 때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원금이라는 부분을 가상자산으로 칩시다. 하나는 현금으로라고 합시다. 그런데 현금으로 하는 거는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한다고 쳤을 때 가상자산이 KOK로 받았을 때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소의 가격으로 개수를 나눠준다고 하면 나눠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받는다 손 치도 그거를 거래소를 내보냈을 때 지금 소수점이 네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수량이 나오면 소수점이 뭐 10개, 20개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건 또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플랫폼 가격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받아갔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가격으로 나눈 개수로 준다라고 했을 때 원금이라고 하는 개수만큼을 줄 수 있어요. 그거 받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다시 잠시 이거죠.
우리가 원금이라는 거를 현금이라고 하면은 저도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가 현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돌려줄 재간이 없어요. 그럼 저도 원금이 현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꼴 관계라 그러면은 저도 사기로 합류를 했겠지요. 근데 원금이 암호화폐라는 거죠. 요 넷 중에 하나로 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은 사람은 KOK 피해자 중에 단 1명도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현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이 암호화폐로 되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재단이든 이 범법자가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좀 돌려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자체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KOK,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보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놨던 것 자체가 이게 현금이라고 하면은 횡령이 되는데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입니다. 이 자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업무상 배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치워먹었던 제3자에게 또 이 이익을 주도록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빼먹었다라고 그리고 그게 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지갑 존재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게 부인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는 입출금 통계 자료에 비트이더 USDT 심지어는 출금해 가가지고는 다빈치 코인도 있어요. 입금에 대한 개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금에 대한 다빈치 코인은 없어요. 출금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입출금 내역서에 입출금 통계 자료에 있는 비트이더 USDT가 날짜별로 몇 개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출금이 몇 개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존하고 있는 개수,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출금이 됐으면 출금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이거를 제시하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른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현금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표현은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2조 2천 그 숫자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 검사분도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한 2조 2천억이라 칩시다. 2조 2천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죠. 비트이더 USDT 이 세 가지가 입금 기준의 개수 내 이거를 각각의 현재 거래소의 가격과 곱했을 때 그 수량과 각각의 암호화폐의 현재의 거래소의 가격과 곱했을 때 약 3조 7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하면은
법으로 이기기 극히 드물다는 게 제, 그 판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 이 영상 자체는 전부 다가 뭐, 이 피해자도 아닌 사람들이 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보느냐? 피해자들만 봐요. 그럼 피해자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라.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 이만큼의 정보, 이만큼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피해자 축에 들 수도 없어요. 그만큼 무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지갑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현금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식하게 밖에 안 보여요. 무식한 놈이라고 하면은 이게 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식 자체라는 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로 지금 돌려준다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느냐? 100% 저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원금에 대해서 돌려줬다. 보상은 이미 줬으니까 우리가 직접 뭐 지금 좀 줄었지만은 보상 다 받았잖아요. 그럼 다 해결된 거네요. 어떻게 뭐 거기에서 어떻게 반론을 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현금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 이거 뭐 원고 측 입장에서는 100% 깨지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오직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또 제대로 알고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지만이 이게 검사도 수사관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심지어 자기가 선임을 한 거기서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정리가 됐을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시간이 넘쳐나가지고 여기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려고 뭐 스스로 알아보고 뭐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아닐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발자든 고소자든 이 제공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고수해왔던 주장이에요. 뭐 오늘 내용이 또 어떤 단체에서는 뭐 계급분을 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억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 그 싸움이 되겠느냐.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일단 저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마음이 무거운 뭐 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 겁도 나고 또 싫고 뭐 이런 게 피해자들의 입장인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뭐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그냥 듣겠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울산경찰청이 똑바로만 수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뭐 대면 신문, 뭐 대질신문이죠. 대질신문, 뭐 이런 거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 입을 다 틀어막을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범인도 그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불구속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처럼 제가 매일같이 한 3일만 시간을 8시간씩 3일 정도만 하면은 바보 아닌 이상 경찰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 이 성취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글로 적어도 검사한테 넘길 때 아주 뭐 명확하게 서술적으로 써도 할 수도 있고 판사가 그거를 공소장을 또 봤을 때 너무나 쉽게 그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사건에 대한 어, 고발인 진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만큼 이번 뭐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한 3일 정도는 쉬셔도 되지 않겠나. 어, 이 내용을 또 접하면은 좀 더 우울해질 거고 그 대신에 제가 쇼츠처럼 짧은 그런 이제 영상을 가능하면은 한 번씩 좀 올릴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그거는 약속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럴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가온 우정 명절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 독감이 유행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마스크 끼실 분은 끼시고 그렇게 어, 사람 많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안전 운전도 하시고 어, 행복한 좀 마음 편한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